여기 뭐가 있네요? 네. 이거 아까부터 뭐가 반짝거려 있는데. 네. 책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달라졌네요. 표지가. 네. 투. 네, 투. 와, 이게 희대의 역작. 진짜 시즌 1은 너무 어, 너무 감사하죠. 이게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예. 원래는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1년도에 쓰기로 했거든요. 또 네네. 바로 계약을 했는데 늦어졌던 거예요? 늦어졌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바쁜 것도 있고 네. 또 증시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더 미룰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딱 3년 만에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 23년도에 본격적으로 썼어요. 이 쓰는 기간이 뭐 그쵸. 한두 달이 되는 건 아니니까.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거의 주말마다 좀 써서 이제 작년 아마 10월에 이제 끝났고 이제 최근 이제 편집 예. 기간이 있었고. 예. 안에 보니까 장표나 그림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지난 시즌 1과 좀 달라진 게 시즌 1은 거의 기초 개념 위주로 그쵸. 했는데 시즌 2는 좀 실전에 가깝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례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실전 사례를. 그래서 사례 뭐 분석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직접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1편보단 2편이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1편은 완전 줄이니. 네, 맞아요. 근데 2편은 약간 실전인데, 내가 지금 고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수도 아닌데, 그 중간 어디께 네.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상담했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주식 담당자랑 통화했던 내용도 실제 담아놨어요. 어떻게 통화하는지. 그거랑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는 법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파트별로 좀 나눠가지고 담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좀 참고서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사도 쟁쟁한 분들이시잖아요. 김영익 교수님, 김경민 위원님, 선진장님, 피터 케이님. 아니 왜 대표님도 하셨잖아요. 이름은 누구지? 이대호 와이스트리트 대표. 네. 이런 분들 그냥 추천사가 쟁쟁합니다. 책에 조금 이제 있었던 내용도 그렇고 몇 가지만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보면 21년도에도 그렇고 여전히 한 2, 3년 지났는데 나는 여전히 주린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실전 거래, 실전 투자, 실전 매매부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잃고 시작하고 물리고 공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왜 계속 끝없이 반복이 될까요? 일단은요, 가장 큰 게 공부를 해도요, 가장 그 동기부여가 좀 돼야 되는데 성과가 당장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뭐가 문제냐면요, 공부 안 하고 했는데 성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얻어 걸리는 경우도. 20년도.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운 좋아서 수익 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뭐 요즘 뭐 테마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뭐 괜찮다고 얘기해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게 진짜 대박 났죠. 불과 며칠 만에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근데 자기가 막상 공부했던 기업은 안 가요. 그럼 이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공부 뭐하러 하는지.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죠. 왜냐면 주식 공부라는 게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할 게 많아요.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 그거 하긴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또 미루게 되고 그러다가 처음에 한 달은 해요. 이제 시간 내서. 성과는 안 나오죠. 시간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편한 길로 갑니다. 어떤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서 딱 몇 줄 보고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그래서 투자를 또 쉽게 하는 그런 경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예전에 그 피터 케이님 있잖아요. 네네네. 피터 케이님도 항상 했던 얘기가 쓴소리 되게 잘하시잖아요. 한 번씩. 그 형님은 이제 쓴소리 대장이죠. 네. 근데 그분은 그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네. 뭐냐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 하나만이라도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나는 올해는 난 반도체만 파겠다. 파보래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렇죠. 반도체 보고서를 다 찾아가지고 그냥 딥하게 그리고 요런 제가 지금 PPT 만든 것처럼 자료 하나 만들래요 자기가 직접. 근데 그게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딥하게 공부를 해봤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나아진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걸 하기 전에 포기해요. 예. 근데 그 과정을 한 번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한번 그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요 자료 중에 네. 제가 실제 이번 주말에요. 네. 주말에 거의 제가 이 아이센스 있잖아요. 네네네. 연소결정. 제가 이 기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8시간 동안 실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네. 아이센스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만만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만인 게 아니라 뭐 자회사도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연속 혈당 측정기가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내 몸에 24시간 부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네. 저 혈당이 이 수치를 넘어가면 알람이 오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인공췌장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아, 자동으로 인슐린 투입해주는. 예. 그렇게까지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아이센스를 이렇게 공부를 예전에도 좀 해봤지만 이번에 딥하게 공부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요. 전 투자를 못하지만 네.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좋다고 하고 보고서 보고 이렇게 내가 좀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랑 직접 내가 한 몇 시간으로 직접 파서 하면요. 보이죠, 진짜. 확신이 생겨요. 어.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물량을 실을 수가 있어요. 비중. 이건 선진장님이 했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물량을 실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설프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어떤 게 됐더라도 딥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뭐 주말 하루 진짜 시간 빼가지고 기초적인 것들은 좀 공부를 미리미리 평소에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제아의 고수분들 그 모셔서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노을 프라푸치노님도 그렇고 최근에 브릴리에님도 네, 그렇고 맞아요. 하나의 섹터에서 거의 진짜 전문가라는 소리 장인이죠, 들어도 장인. 진짜 될 만큼의 딥하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분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던 거고 또 이렇게 할 수 사실 있는 저도 거고. 반도체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반도체를 저도 진짜 이제 저희 이제 채널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진짜 딥하게. 근데 공부하니까 진짜로 그쵸.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진짜로 한번 하나만이라도 뭐 엔터를 하실 거면 엔터라도 파보시고 하나를 정해서 꼭 한번 해보시면 진짜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은 지금도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고 있고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고 주말에 직접 또 자료를 만들면서 또 전달을 또 해줄 준비들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잠깐만요. 네, 급한 받으세요. 아, 받으세요. 저기 와이프가 전화 와가지고. 네, 밥 먹기로 했는데. 2시간 더 할 거예요. 네, 빅 보스. 네. 사장님보다 더 네네네. 위에 계시는 분. 네. 그래서 공부한 만큼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공부한 그래야, 만큼 네. 비중을 또 실어서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수익률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비중이 중요하지 비중이 않습니까? 중요해요, 비중이 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비중 한 3% 산 것 같다가 그 더블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 예, 크게 아무것도 아주 없죠. 도움은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5%밖에 못 산 건 그 정도밖에 확신이 없는 거고 한 50% 비중을 실은 건 그만큼의 또 확신이 있다라는 뜻일 테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베팅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의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 뒷부분에 보니까 되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앞부분에 이제 개념 정리도 좀 네. 있는 거고,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거대한 경기 민감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예전에 네. 그 윤재호 대표님도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반보 앞서서 투자해라. 반보. 왜냐하면 주가가 실적보다 항상 6개월 먼저 움직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먼저 올라간 거. 네네네. 삼성전자가 주가 저점이 언제였냐면 실적 저점이 23년 2월이었거든요. 예. 2분기. 실적의 저점이 작년 2분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개선되는데 주가 바닥은 언제였냐면 22년 10월이었어요. 뭐냐면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윤지호 대표님도 예전에 이제 그림 그리셔가지고 나오셨던 건데 네. 저도 제가 그려본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여기가 주가 최고가 여기고요. 예. 실적은 실제 여기입니다. 아. 그리고 주가 최저는 먼저 나오고 예. 실적이 꼬꾸라지는데 주가는 벌써 돌리고 있어요. 예.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모든 업종이 그런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주 비중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7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체 상장사 중에서.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대부분 서비스 기업이 많고. 그러니까 미국은 내수주가 글로벌 기업이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이클이 좀 진폭이 작죠. 뭐 그들도 사이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경기 민감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던 섹터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경기 민감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배터리 기업들이 그랬잖아요. 아. 여긴 경기 민감주 아니다. 한 번도 사이클을 타보지 않은 네. 성장 산업에서 근데 지금 사이클 타고 있잖아요. 예. 벌써. 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인터넷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성장할 때 인터넷이 무슨 경기 민감주냐. 근데 알고 봤더니 광고에 민감해요. 광고는 뭐죠?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섹터도 경기 민감주로도 봐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 보면 일부 통신, 유틸리티, 교육주 빼면
교육은 경기 안 좋다고 자녀 교육을 등한시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몇 개 극소수 빼면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은 거의 다 경기 민감주다.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알고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거. 요거를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물론 이제 경기 민감주라는 게 어떤 그 경기 사이클을 탄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전 사이클의 주도주는 피하라고 쓰셨어요? 네, 요거는 정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요거 보시면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네. 요 회색 선 보이시죠? 중간에. 회색. 네, 길게 이 회색이 오른쪽까지 뻗은 거. 기존의 그 한때 우리나라 시장을 풍미했던 주도주들이에요. 평균 주가 흐름이에요. 아. 이 회색이 여기 보이세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 정점을 찍죠. 네. 여기가 정점이에요, 다.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700일이 지났을 때. 1700일은 몇 년이죠? 한 5년? 5, 6년? 무슨 얘기냐면 어마어마한 이 주가 버블이 나온 다음에 네. 처참할 정도로 주가가 안 좋아요. 장기간. 이게 장기간. 이게 기아 빼고 다 안 좋아요. 기아가 이 차화정 장세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그때 주가가 기아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기아도 한번 이렇게 오르고 기아만이 전고점을 뚫었어요. 아, 보이시죠? 그 외에는 거의 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기억나시죠? 그렇죠. 옛날에 대구백화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영진약품, 셀트리온, 그 다음에 카카오 21년도 네. 17만 원 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갔다 지금 얼마죠? 3분의 1 통 났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게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라요. 오를 때. 주도주가. KMW 기억나시죠? 지금 아무도 관심 없지만 5G 대장주. 2019년에 우리나라 증시 빠질 때도 혼자 8배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처참할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이클을 많이 타서 그런 거거든요. 네. 사이클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이클을 타고 성장할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올라갈 때. 왜냐하면 이제 포모 현상까지 네. 잡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율이 자금이 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쏠리면 여기다가 페나케라고 패시브 펀드까지. 패시브가 나은 괴물. 네. 연기금이나 이런 데 그냥 이 회사 싫어도 의무적으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아무리 비싼 값에 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코스피 200에 있으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만큼 일정 부분 사야 네. 되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 페나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에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기계적으로 기계로 넣는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 기업이 그러니까 버블이다 비싼 걸 알아도요. 그냥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거래소에서 좀 각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바꿔줬으면 시가총액 좋겠어요. 커졌다고 무조건 200에 넣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함이 결국 이 피해 누가 보는 거죠? 어쨌든 뒤늦게 사죠. 예. 과도함은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게 반복되리라 또 봐요. 어느 섹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중에 뭐 지금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 AI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장 네.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AI가 어느 날 너무 주가들이 뭐 작년 2차전지처럼 막 폭발을 한다. 그럼 또 누군가는 거기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전 주도주는 되도록 하지 마세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항상 한국에선. 근데 이거는 윤지호 대표님도 여러 방송에서 항상 좀 강조를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항상 그 선진장님이 항상 잘하시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그 제일 잘하는 게 제가 네. 얼마 전에도 한번 식사를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 하는 게 스타일이 딱 그거예요. 주도 섹터 안에서도요. 남들이 안 보는 걸 찾아요. 주도 섹터 안에서도 소외받는 걸. 그걸 잘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걸 찾아내시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그동안 성공했던 배경은 못 오른 데서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이게 맞았을 때 업사이드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남들이 다 좋다고 한 건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투자하실 때 이런 것도 좀 한국 시장에서 이게 특징 중에 하나니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려도 많이 잃지 않고 맞으면 대박인. 네. 사실 그게 확률로 접근하는 가치 투자의 기본인 거기도 하고요. 정말 아까 형수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꾸 신경 쓰여요. 괜히 와서 혼나실까봐. 나요, 괜찮습니다. 아까 그 PBR 0.9배 이하에서는 이제 사라라는 네네. 것도 있는데 이게 혹시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0.9배가 깨졌죠. 더 밑에요? 네, 지금 한번 여기 보시면 PBR 지금 제가 거래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PBR 한 배가요 2,775 정도 나와요. 0.9배가 2,500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2,460이니까 깨졌죠. 사실은 그래서 0.89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제가 네모난 박스에 이렇게 빨갛게
쳐드렸지만 0.9배 이하인 구간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투자해서 실패한 경우는 없어요. 물론 0.9배 깨고 0.8배까지 가기도 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예.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수익은 냈는데, 근데 저렇게 한국 증시가 빠졌다 올라오는 이유는 그 후에 이익이 다 증가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올해 이익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금리 낮죠. 이익 증가하죠. 올해 이런 흐름만 봐도 저는 0.9배 이하에서 투자를 망설일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뭘 살 거냐? 그게 좀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그거는- 기업에 투자하냐의 문제지. 그건 우리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거 참고해 네.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PBR 0.9배 이하에서 특히 올해 근데 뭐 이익도 계속 감익하고 뭐 금리 계속 오르고 이런 환경이면 0.9배라고 해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주식시장이 우호적이거든요. 네. 이익 증가, 음. 그다음에 연준의 피벗 이런 부분들. 정부 어쨌든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양에 좀 적극적이에요, 되게. 의지가 있죠. 네,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죠, 어쨌든. 물론 이제 실현이 되어 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체도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본다면 0.9배 이하 그렇게 뭐 저는 투자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0.9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빠지기도 더 해요. 빠질 수도 예.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비싸지가 부분인 거죠. 않다는 거죠. 예. 항상 이것도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 음. 또 지난해 주가가 빠질 때도 그랬고 한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맞다 그때 버티면 됐는데라고 네. 되는데 이제 근데 막상 못 버텨요, 그때가 또 되면은 오면. 또 늘 힘들고요. 항상 그게 반복되는 시장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네네. 저희도 이제 YG 클럽이라는 이제 네, 세미나를 하고 하는 계세요.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애널리스트 얘기 들으면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과연 돈 버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여기 77개의 질문 중에 하나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만 보고 돈 벌면 다 보겠죠. 그럼 다 보자 되게. 예, 다 보자 되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저는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험 볼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수능 시험 잘 보려면. 근데 그거 참고서만 잘 본다고 시험 문제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고서 잘 본다고 다 100점 맞나요? 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봐야 그래도 실력은 느니까. 그래서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저는 정보 참고 역할로 좋은 거지, 이거 본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보고서가 좀 방패 역할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보고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하나 제가 이 책에도 예. 냈던 예인데,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서 그래요. 이 보고서 보고 제가 화장품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그래요. 지금은 미래에셋으로 가셨는데 다올투자의 배송희 연구원님 계시거든요. 아, 네. 이분이 21년 9월 6일인데 그때 화장품을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LG생활건강이 그때 좀 안 좋을 때였죠. 그때 예, 100만 원 예. 이제 한 140만 원, 50만 원 할 때인데 예. 그래도 그때만 해도 왜 설마 LG생활건강이 계속 망가지겠냐.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쓰냐면 화장품 헤게모니가 와. 브랜드사에는 끝났다. 아. ODM으로 간다. 아하. 그 이유가 뭐냐면 왕홍 있죠. 네네. 그 중국에 그 마케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브랜드 회사들이 중국에서 영업을 할 때 마케팅 경쟁을 좀 많이 했대요. 그렇죠. 비용 들어가죠. 네. 그럼 저비용으로 했던 게 왕홍이래요. 왕홍에 돈을 주고 인플루언서죠, 그렇죠. 중국에. 그렇죠. 근데 왕홍 마케팅 비용이 급증을 해버렸대요. 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여기도 마케팅을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거 한다고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 게 중국에 자기네 그 로컬 브랜드를 중국 그쵸. 지역 여기도 갑자기 화장품을 너무 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걸 잘 만드는 게 우리나라 ODM 때문이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공장에 맡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명품 화장품마저도 잘 안 팔리는데 경쟁하려면 어떻게 되죠? 마케팅 비싸야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은 누구한테 좋냐면 ODM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적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경쟁이 서로 치열해지면요. ODM은 물량 받기가 바쁘대요. 아. 서로 달라고 하니까. 근데 한국 ODM은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팔고자 하는 네. 자기 브랜드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대장장이한테는 좋은 거다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2년 거의 한 3, 그러니까 4개월. 21년 9월. 네. 근데 제가 옆에 제가 주가 써놨죠. LG생활건강이 당시 주가가 143만 3천 원인데 지금 얼마냐면 32만 원. 2,000원. 그때 여기 나왔던 코스메카 코리아 ODM이죠. 예. 16,200원인데 38,850원. 2배 이상. 이 보고서를 보고 교체를 하셨거나 예. LG생활건강에서 아니면 화장품 나 브랜드 안 할래.
무슨 얘기죠? 방패가 된 거예요. 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렇죠. 물론 애널리스트들도 예. 틀릴 수 있는 예. 거고. 근데 이런 걸 보고 이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표들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본다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개입증 활용할 때 그렇죠.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걸 막아줬어요,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보고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보고서가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주는 보고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히 애널리스트들 뭐 못 맞춘다. 이러고 막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용만 잘하시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너무 좀 고정관념 때문에 버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책에도 이런 내용들 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와이스트리트도 이제 세미나 하고 계시지만 정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까먹게 하는 것도 저는 애널리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잘 써주시니까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애널리스트의 어떤 탑픽, 목표 주가 얼마, 투자 의견 뭐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예. 합니다만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 그 속도, 그 논리를 보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맞아요. 수 있는 사실 그게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YG 클럽이라는 거 하면서도 아 이래서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 뭐 애널리스트 분들 어디 가서 막 이게 많이 먹으니까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안 나서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현실적인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수익과도 또 직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는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저는 약간 요거 묶어서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은 최소한 이거는 읽고 투자를 하셔라. 그래야지 어디 가서 이제 아, 난 주린이라 잘 몰라. 아, 나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할래.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좀 보십사.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한결같은 이제 성실함으로 우리 염성환 이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얼른 또 이제 식사하러 네. 가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